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국민의힘 내부로 좀 더 깊숙이 먼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요. 현 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당분간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말들이 꽤 많고요. 실제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 외부 행보를 잇따라 노출하면서 당대표 출마 몸풀기에 나선 건 아니냐는 이런저런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와 서울 지역 총선 후보 간의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인물 책임론을 피하면 총선 패인 진단이 불분명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들은 다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의원이랑 한동훈 위원장은 언제 만날 예정입니까? 장동혁 의원님은 아마 해외 일정 중이시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과정에서 장동혁 의원님은 사무총장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님은 저희 설문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면담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늦지 않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내는 백서는 우리 당의 앞날에 늘 교과서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으로 충심 어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내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책임은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 보신 그대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퇴한 걸로 이런 내부의 내홍을 봉합하자라고 했고, 조정훈 총선백서위원장은 조만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을 만나겠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는 저희가 취재한 결과 비공개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총선백서의 조정훈 위원장 얘기는 특정인의 책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총선 캠페인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본다. 이런 전언이 비공개 자리로부터 이제 기자들에게 흘러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서 벌써 다 만들었나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이거는 백서의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예. 식이든지. 만약 그렇게 방향이 된다면. 근데 지금 조정훈 오늘 보니까 특별위원장으로 지금 승진을 했던데. 자, 그러면 지금 백서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원인이 뭔지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나간 단계고, 더군다나 백서를 총괄하는 위원장은 같은 경우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그래야지만이 어떤 합리적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미 이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미 다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총선 캠페인 잘못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거라는 건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 구도와 인물과 이슈, 뭐 이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 이미 그 구도 자체가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하게 몰아친 구도였다고 봅니다. 예. 자, 어떠한 이슈든 어떠한 지금 인물이든 이 구도 속에 다 매몰되어 버렸던 그런 선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즉 정권 심판론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돌릴 수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지난 선거 때 조정훈 의원은 본인은 2조 심판론 가지고 선거 안 치렀나요? 예. 다 본인 그렇게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서 지금 이거는 선거 캠페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이미 결론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뭐하러 한동훈 전 위원장 만나죠? 이미 결론 나 있는데 뭐하러 또 장동혁 사무총장을 만나죠? 다 결론을 내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분이 보면 지금 백서를 만드는 위원장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라는 걸 묻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사고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현장 조사부터 합니다. 예. 그렇죠?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 조사를 합니다. 자, 선거를 패배했으면 선거에 이 패배를 했던 찍었던 국민들은 왜 그걸 찍었는지 그걸 제일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 아닌가요? 예. 근데 그거는 일체 조사하지 않고 이제 선거 행위자들만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타당한 접근 방법인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이 백서의 어떤 정책 편향성, 오염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실제로 총선을 뛰셨으니까 저 오늘 총선 백서 특별위원장과 서울 지역 후보자의 간담회 비공개 자리에서 했던 이 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표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는데 약간 충격
충격적이라는 생각까지 좀 듭니다. 충격적이다. 예, 조정은 의원이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뭐 훈훈 브라더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캠페인을 진행했던 것도 있고, 사실 우리 선거를 뛰었던 사람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한번 지역구에 와주기를 굉장히 많이 바랬던 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정은 의원의 지역구에는 굉장히 많이 가셨어요. 또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조 심판론이 이렇다. 그럼 상황을 모르실 분도 아니거든요. 3월 말 4월 초에 이조 심판론 이야기가 예. 나왔지만 정말 3월 말 4월 초에는 우리가 그 개헌선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였고, 이조 심판론이, 저는 제 지역구가 이제 인천 서구에 원도심 지역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지만, 우리 원도심 지역의 전통적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데 예. 큰 힘을 좋습니다. 저는 이 이조 심판론이 일종의 이번 총선에 있어서 다부동 전투 같은 역할을 했다고 봐요. 최전선을 구축했다. 그렇죠. 예, 최전방에서 다부동 전투 같은 역할을 했고, 우리는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겁니다. 예. 정말 이번 선거에서 200석이 만약에 넘어갔다면 제7공화국이 왔을 거예요. 벌써 박찬대 그 원대가 이야기하는 게 제7공화국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잠시만요. 말씀을 좀 꼭꼭 씹어서 하고 싶어서. 네네. 지금 박상수 변호사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나왔는데, 이 이조 심판론이 나왔던 게 3월 한 중순쯤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최후 보루로 얘기했던 제7공국은 개헌선을, 민주당의 200석 이상 개헌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고, 용산발 악재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를 오늘 표면적으로 비공개 자리에서 총선 백서 특별위원장이 할 말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좀 약간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실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뭐 기자님들이 취재를 하셨다니까. 예. 근데 정말 이 백석이 무너지는 걸 막아냈고, 그래서 우리 이 6공화국 헌법이 지켜질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겁니다. 예. 이 이조 심판론이라는 것이 그것을 지켜지게 만든 그 힘을 가진 것이고, 예. 제가 천목회 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중도를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이 백석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전통적 지지층이 그렇게 결집했던 힘이 됐던 이 논리를 예.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것이 과연 우리 그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맞는지도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총선 패배 원인을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 쪽이 싫으면 차기 전당대회 한 전 위원장 출마가 쉽지 않다, 뭐 이런저런 뭐 노골적 견제 아니냐, 이런 해석도 오늘 좀 동시에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조정훈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오랜만에 뉴스탑 출연하신 이동학 의원님, 이렇게 되면 아까 한동훈 전 위원장과 장동영 사무총장, 그러니까 지난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이끌었던 사람들을 총선 백서 팀이 만나겠다고 하는데, 이거 벌써부터 주도권 싸움이 있으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만나기가 일단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지금 저 백서 TF에서 제가 볼 때는 시작을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훈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만 만날 것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실도 결국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만나는 게 문제다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예. 여러 가지 오답 노트는 이미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이 도대체 왜 대통령실이 저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입도 뻥끗 못하는가, 이것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많이 크게 들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실에서 이 민생특보를 중간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대파 논란 나고 뭐 하고나 하니까 민생특보를 임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람이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인데 그 티를 굳이 이 선거전에서 내야 되는가? 이런 지점까지 결국에는 조정훈 TF에서 여기까지 진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의 견제뿐만 아니라 저는 성역 없이 이것이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 다음 국면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여당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상대당 입장에서도 봤을 때 총선 백서를 일단 쓰려면, 그게 뭐 여야를 떠나서 민주당도 과거에 총선에 졌을 때 백서를 썼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 장동영 사무총장 말고도 냉정하게 봤을 때는 용산 대통령실에 누군가를 만나서라도 총선 백서에 그걸 가감없이 적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될 때 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 내부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20년간 동거동락한 사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말 못할 말 다 할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인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제대로 된 모양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2조 심판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캠페인의 잘못된 점들도 있지만 예. 결국에는 국민이 기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 점, 바로 이 점이 굉장히 크게 이 패배에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보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은 총선 책임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퇴를 봉합이 됐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 추궁은 백서에 도움이 안 되고 실제로 진단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지만 비공개 자리에서 조정은 특별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의 총선 캠페인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본다. 물론 특정인의 책임을 몰아가서는 안 되지만 이런 비공개 자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글쎄요. 뭐 공개적이라면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 이 정도면 본격적으로 이런 한동훈 책임론을 두고 친윤 혹은 친한이 정면 충돌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